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동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75세의 김 여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상자를 며느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47의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이런 부담스러운 선물은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거절당하다니요. 김 여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며느리 생각부터 했습니다. 체면과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반면 며느리 수지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경제관념이 뚜렷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싫어했죠. 체면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은 알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잔치에서 김 여사가 준비한 선물 상자에는 고급 속옷부터 화장품, 생활용품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비싼 것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물건들이 공개되자 수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속옷까지 왜 손대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잔치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인데 이렇게 창피를 당하다니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분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가 다 널 위해서 한 건데 왜 창피를 주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도 억울했어요. 저를 생각해 주신 건 알지만 제 사생활까지 드러나는 건 힘들어요. 중간에서 아들 민수가 나섰습니다. 52살의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늘 이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어요. 엄마 수진이도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수진아,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하지만 김 여사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넌 왜 내 아내 편만 드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친척들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은 김 여사 편을, 젊은 세대들은 수진의 편을 들었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수진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대학생인 손자 지훈이 고등학생 여동생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체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엄마는 현실적인데 둘이 시대가 달라서 더 싸우는 것 같아. 손주들의 눈에도 이 갈등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닌 세대 차이로 보였습니다. 김 여사 세대에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성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수진 세대에게는 실용적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동네 모임에 나가서 하소연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만 당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모르겠어. 동네 아줌마들도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체면은 생각해야지. 한편 수진도 친구들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제 프라이버시까지 침범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입든 뭘 쓰든 간섭하시고. 친구들은 수진의 편을 들었죠. 그건 좀 심하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선은 있는 거지.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여사가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간 가족들. 의사는 말했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합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 여사를 보며 수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반성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도 병상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위한 일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병실에서 조용히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가 괜히 체면만 챙겼지 내 마음은 몰랐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정성을 너무 쉽게 거절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세대 차이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이제 진심을 보자고요. 지훈과 유나도 할머니와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는 모두 가족이잖아요.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정성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요. 수진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자체를 거절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요. 퇴원 후 집에서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 여사와 수진이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일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내 방식도 좋구나.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갈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김 여사는 여전히 며느리를 아꼈지만 이제는 수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부하지 않되 자신의 입장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민수는 중간에서 더 이상 어정쩡한 중재자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는 아들이자 남편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다리 역할을 기꺼이 해주었어요. 가족이란 완벽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아왔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다름이 갈등이 아닌 조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여사와 수진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답니다. 때로는 갈등도 가족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진심을 표현하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가족 간의 오해가 있다면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속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